어린이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걔가 얘기했던 게 무서운 거는 좋은데 위험한 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건지 위험해 보이는 건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좁은 놀이터에 애들을 집어넣어서 밀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디서나 놀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바이러스 시대를 맞은 아이들에겐 좀처럼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9개월째. 학교도 친구도 운동장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허락되는 공간은 오직 놀이터뿐.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아이들은 완전한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놀이터를 빼앗겨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철봉이 없어서 운동기구를 들려. 그네가 없어요. 저거 매달리고 막 누르면 저기 손이 아파요. 안전관리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엄격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관리 때문에 놀이터가 너무 재미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이제 뭐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선언을 하죠. 놀이터는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원래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정글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정글짐 안 놓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정글짐은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위험한 건지 어른들한테 위험해 보이는 건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위험해 보이니까 빼는 경향들이 많죠. 애들이 높은 걸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 끊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원하는 놀이터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 미끄럼틀은 엄청 길어요. 항상 애들의 그림에서 보면 구름보다 태양보다 미끄럼틀이 더 높아요. 제가 잘 듣는 예로 우리 어른들도 술집을 갈 때 약간 꿀꿀한 날은 뭐 좀 조용한 데 가고 어떤 날은 좀 활기 있는 술집을 가듯이 아이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한번 좀 뛰어서 놀아볼까? 라고 하면 넓은 놀이터를 찾아가서 뛰어놀고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어볼까? 그러면 조금 한적한 놀이터를 가고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가 만나보면 상황에 맞게 놀이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죠. 예. 멋진 디자인으로 자꾸 놀이터를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아이들끼리 노는 것들을 자꾸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시설물과 놀게 하는 것들 신체적인 활동이 너무 위축되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내가 충분하게 오를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 그 위에 위험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는 오빠들이 계속 너무 위험하게 타서 좀 불안해요. 거기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왜 자전거 타냐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이쪽에서 다니거든요. 많이 부족해요. 여기 빼고는 거의도 없는데 갈고. 아파트 놀이터는 여기처럼 시끄럽게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빨리 경비 다닐 수 있는 아저씨들이 공간이 없어요. 오니까. 여기 뭐 자전거 타기, 공놀이 이런 거 금지 안내 뭐 이런 거 붙어 있어도 다 되게 위험하게 놀아요. 어린애들 부모님만 조마조마하고. 좋은 거는 놀이터를 약간 구분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유아들 노는 공간, 좀 큰 아이들 노는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게 좋은데 유아들은 형아들이 뛰어다니면은 무섭죠.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아이들은 동생들이랑 자기가 부딪힐까 봐 겁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놀이터가 한 유형으로 법적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3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유아, 초등생들, 청소년들. 그 놀이터에 들어가는 어떤 놀이의 구성이라던가 공간 구성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위치도 달라야 돼요. 유아 놀이터는 집 앞에 있어야 돼요.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래사장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되게 작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부산에 있는 어린이 재단이랑 같이 그 수정동에 있는 아이들 놀이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그 수정동에 애들 놀이터가 없어요. 애들이 어디 가서 노냐면 상업지 가서 놀아요. 또
또 차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래서 보면 계단이 많아요. 산동네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랑 그러한 짜투리 공간을 좀 찾아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들이랑 거기에서 좀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와 집에 가는 길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다 들려서 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들이 가지 않은 동선에 있어요. 우리는 좀 어떤 분포가 형평성에 대한 고민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놀이터가 더 이상 어린이들만의 공간일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외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한정된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 노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니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 버리고 가고 방해하고 노는 거. 할아버지들도 여기서 담배 피진 않죠. 술을 마셔요. 여기서 그리고 욕도 한 적도 있어요. 디자이너도 그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열심히 디자인을 하지만 이용 밀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공원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 애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른 나라 분들은 왜냐면 거기는 워낙 오픈 스페이스가 그래도 많다 보니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없다 보니 그 공간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노인들하고 아이들 거기다가 또 지하에 주차장 넣으면서 주차장까지. 도시재생을 할 때 도시재생은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되게 중시를 해요. 그런데 그 거버넌스에 오는 주민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젊은 엄마, 특히 아동이 배제되죠.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는 항상 뒤로 가고 또 도시 재생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주차 공간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놀이터 밑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니 애들한테 놀이터도 새롭게 지어주고 이참에 밑엔 주차장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차량으로부터 위험한 경우는 서 있다가 갑자기 달리는 차,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잘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아동들, 그렇지만 아직 이런 주변을 살피기 어려운 아동들은 많이 차량으로부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스쿨존 30 이하잖아요, 속도. 놀이터 주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넓었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분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직진 코스?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만들었으면 제일 좋겠죠?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도 고마워요. 공원에서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을까? 장애 아동들도 접근하거나 놀 수 있는 놀이터, 아이들이 좀 자연에 접할 수 있는 놀이터였으면 좋겠고 루즈파트 같은 스스로 놀 수 있거나 기구에 기대지 않고 놀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하나의 행태만 유도하는 시설물을 잘 놓지 않으려고 해요. 어퍼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앉잖아요. 만약에 5살짜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게 행동 유도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이 애들이 그걸 읽어내고 실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중심을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놀이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자꾸 시설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바구니 그네를 설치했었는데 그냥 일반 그네가 아니라 동그란 그네, 바구니 형태의 그래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거를 한 건데 그네를 설치한 이유도 아동들이 여럿이 들어가서 함께 노는 것들을 유도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몸이 가누기 어려운 친구들이 누워서 타게. 그래서 통합 놀이터라는 게 저희가 장애아, 비장애아가 함께 노는 놀이터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놀이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놀 수 있는 곳,
없이 통합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놀이 공간에 두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공놀이 공간, 킥보드 탈 수 있는 공간인 건데 휴식하는 어른들과 그 공놀이 하는 아이들이 부딪히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별도의 공놀이 공간을 두려고 했고 유럽의 놀이터를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공놀이 공간이 꼭 있다는 거. 근데 그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 유아들은 공을 멀리 차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작아도 되거든요. 착한 위험이란 단어도 쓰고 요즘은 그런 단어도 쓰기는 한데 어린이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걔가 얘기했던 게 무서운 거는 좋은데 위험한 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가 아니라 해저드에 해당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물 흔들다리를 놨어요. 그물로 된 거. 쟤는 무섭대요. 그렇지만 안전은 하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구멍이 나 있어서 발이 푹 빠지거나 나사가 잘 조여되지 않아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서운 건 잘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충분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놀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놀이터 안에서 모험을 하고 싶은 욕구라던가 그러한 위험 감수를 하고 싶어하는 놀이들을 해줘야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좀 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놀이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놀아야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아이가 머리도 좋아 이러한 걸 원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놀이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건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놀이가 목적이 아닌 공간에서도 애들은 놀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놀이터에 애들을 집어넣어서 밀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디서나 놀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영역성이 중요하잖아요. 다녀보면 아이들은 되게 초대받지 않는 존재잖아요, 도시. 이 동네는 애들이 많지 않아 라고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많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환대해주는 도시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놀이터와 관련된 아이들의 물리나 놀이 환경에 대한 장기적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서 놀이터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짓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놀이터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놀게 해야겠다라는 비전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비전과 그 태도와 관점이 없이 자꾸 개별 놀이터를 멋지게 짓는 거에 집중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이렇게. 한국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실내 놀이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아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집에서만 놀고 있으며 하루 평균 3시간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디어 놀이에 몰두하죠. 한국은 명실상부 놀권리 후진국입니다. 아이들에게 논다는 것은 곧 세상을 탐색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답한 지방과 손바닥만한 화면 속을 벗어나 진짜 세상을 샅샅이 탐험할 기회를 이제는 늦지 않게 돌려줄 때가 아닐까요?